한국이 저출산 1위로 세계 1위죠.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를 않는 추세로 그냥 젊은 시절, 행복하게 그냥 살자, 즐기자, 이런 위주로 가는 젊은 세대들, 저도 또한 젊었을 때 저도 이제 아이 낳지 말고, 우리만 잘 열심히 살다, 행복하게 살다 가자, 이렇게 생각했었는데, 그 젊었을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90%.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생각이 또 틀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50대 이제 중반으로 시니어의 나이가 되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. 저도 제 나이 이제 중년 이제 그 노년 시니어 이 나이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연히 또 이 책을 접하게 됐어요. 그 이문열 선생님의 선택이라는 책인데 제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이제 그래서 무슨 책인가 읽어보니까 이제 이문열 선생님도 이 저출산 우리나라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런 추세를 보고 걱정이 되셔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즘 현대의 여성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다루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결혼을 하고 또 그냥 이 주어진 시간만 행복하게 살다 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정답인지 아니면 이제 그 후세 때까지 바라보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. 그래서 1997년도에 이제 이문열 선생님께서 이 선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, 이제 이문열 선생님 그 조상, 400년 전 선조에서부터 숙종 그 기간에 사셨던 한 여성분을 이제 지금 이 현 시대에 모셔 오셔가지고 이 소설을 쓰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은 이제 그 당시에 양반으로 무남동료 외딸로 이제 곱게 하녀들도 있고 이렇게 자랐죠.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이제 그 집안 살림을 이제 물론 하녀들이 다 하겠지만은 그거를 돌보면서 처음에 이제 이 가사의 노동일이 얼마나 헛되고 시간 낭비인가를 처음에 이제 봤는데 근데 여자의 삶이 가사 일, 가사 일을 또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한계를 느끼고 슬퍼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제 그 책 같은 거를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의 빛을 발견했다, 마음에서 빛을 발견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가사 일이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또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여자의 삶에서 생산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가계를 유지하는 거죠. 그, 후손을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이것을 유지하고 가문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내면을 또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마음의 빛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공부는 그만 딱 접고 살림에만 온전히 이제 몰두하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면서 또 거기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란 사람을 자기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? 남편이란 무엇일까?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때 이분은 이제 군자로 여긴 거죠. 군자로.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협력자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보필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지금 현 시대에서 정말 남편을
그 정신적인 협력의 협력자를 생각하느냐, 아니면 경제의 공동체를 생각하느냐, 내 모성애의 대상을 생각하느냐, 아니면 내 수단, 나의 수단, 내가 밟고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느냐, 이거가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도 한번 되짚어 볼 만한 것 같아요. 내 남편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지금 현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가, 어떻게 보살피는가, 희생을 하는가, 아니면은 나의 발판으로 삼는가,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그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말하는데, 만약에 이제 하루만 생각한다면, 이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만 생각한다면, 하루만 생각한다면, 해가 지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거고, 긴 세월, 나중에 후손까지 그 긴 세월을 내가 품는다고 생각하면, 이 해가 지는 것은 그냥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다.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어요.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지금 지내는 이 시간만, 젊은 이 한 세상,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하루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죽을 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죠. 하지만 우리 후손까지 생각하는 그런 긴 세월 동안을 우리가 품는다면, 단지 우리가 죽는 것은 다음 시대에 오는 것의 후손들이 오는 시작인데, 그 후손까지 품지 못한다면 정말 이거는 슬픈 거죠.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이 한 번쯤은 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, 이 부분이.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그 생각은, 그러면은 이제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한시적으로 봤을 때는,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는 이제 그냥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. 그냥 세상 끝나는 거예요. 하지만 저 또한 이 정신적인 거는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정신은 그러니까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어떤 정신 같은 거는, 그거는 한 시대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여자가 정말 이 살림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고 힘들고, 저도 정말 아이 낳고 또 일하고 왔는데, 또 왜 나만 설거지하고 밥을 해야 되는가? 청소해야 되는가? 아들만 둘이니까, 그래도 남자만 3명이니까 이게 또 아무도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. 사실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거.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여기 이제 남의 나라에 타향살이 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일하고 왔는데도, 아이만 낳고 기르는 게 아니었잖아요. 여기 외국에서는 또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는데, 일하고 와서 또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청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너무 이 시세가 처량하고 슬퍼서 혼자 울면서, 왜 나만 청소해야 돼? 왜 나만 또 일하고 왔는데 나만 또 설거지해야 돼? 왜 나만 또 밥을 계속 책임져야 돼?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울은 적이 많아요. 이걸 언더스탠 못해서.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. 이제 그건 언더스탠 하지 않았는데,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, 이 일을 해내는 것이, 저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.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될 수만 있다면, 이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한 사람의 희생, 물론 이제 남편도 많이 돕죠. 당연히 뭐 설거지하고, 요즘은 이제 요리까지 하죠. 저녁도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데, 그런 과정들이 정말 그냥 한 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가정이 정말 유지해서 간다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. 거기에 어머니의
희생. 그건 이제 모성애로 비롯한, 뭐 남편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밥은 차려야 되는 거고. 그래서 자식이 있기 때문에 더 살아가는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, 자식은. 그래서 견뎌냈는데, 이문열 선생님은 여기서 그것을, 이렇게 표현했어요. 핏줄을 통한 삶의 연속성과 자아의 확대. 그러니까는 핏줄을 통한 삶의 연속성. 그러니까는 내 후손들이 이제 대대손손 계속 내려갈 때 나의 역할, 지금 나의 역할, 핏줄의 연속성, 계속 연속되는 거죠. 그리고 자아의 확대성, 나의 자아가 이제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. 미래에도 확대되는 거라고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이기적 유전자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본능적으로. 그러니까는 그것이 정말 이 한 시대에 내가 끝날 것이냐, 아니면 후손대 50년, 100년 후에도 내가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여겨질 것인가. 그게 하나의 가문의 전통이고 가문의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 정신이 지금 나의 정신이 후세까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. 그런 거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되게 딱 떨어지게 2 더하기 3은 5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가문의 어떤 정신력, 정신, 흐름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정신이 후손에까지 그 연결되는 그 정신을 이문열 선생님은 이걸 다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자분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말하냐면, 어머니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란 이름이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름인데, 이것을 그냥 지금 이 정해진 이 시간 안에서 귀찮고 내가 나가서 즐기고 재밌게 그렇게 펀한 삶을 살기에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. 영혼이란 이름이.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그걸 모르죠. 희생이란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,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이름인지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또 어머니란 이름에 대해서,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이 책은 또 다루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해서도, 이분은 이제 그 6명의 아들과 2딸을 낳고,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의 형들이 놓고 간, 이제 남편의 형 2분은 이제 미리 일찍 돌아가시거든요. 그래서 놓고 간 1명의 아들과 2딸을, 그래서 7명의 아들과 4딸을 이제 훌륭하게 키워내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. 태교에서부터. 그래서 그런 어떤 자녀들을 키워내는 어떤 그런 정신과 가문의 어떤 그런 예법. 그래서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거는, 여기서 표현한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.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. 이게 뭐냐면, 이제 이런 이제 요즘은 이제 자녀가 하도 귀하다 보니까 내 자식이 너무 귀해서 어디 이제 뭐 식당 같은 데서 막 돌아다니고 시키고 떠들고 예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거를 터치하거나 하진 않고, 저기 하진 않고, 또 되려 상대방에서 좀 조용히 좀 시키기를 원하면 그거를 막 또 싫어하고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모에 대해서 새끼 딸린 암컷이라고 표현해요. 그거는 조금 지나칠 수 있는데, 사실 동물들이 그렇잖아요. 동물들에게서 이제 동물들에서 아기 낳았을 때 그 새끼를 뺏어가면
완전히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 동물 세계에서. 그 인간도 만약에 자기 자식만을 예법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공중도덕, 더불어 사는 사회를 모르고 자기 자녀만을 싸고 돌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새끼 딸린 암컷으로 표현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지나친가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재미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한번 쉐어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예절에 대한 중요성도 여기서는 약간 다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절에 대한 중요성. 마지막으로 여자가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. 나중에 이제 손자까지 보게 되면 할머니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, 요즘 이제 여자들은 또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또 계속 예뻐지고 젊어지고,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뭐하고 그렇게 자연을 거스르는 삶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게 말을 해요, 여기서는. 그 할머니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정말 그 후손을 보고 후손을 보살피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으로서는 자녀를 돌보고 이제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후손을 돌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 섬기는 여기서는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어느 정도 양반이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이제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굴뚝을 봤을 때 굴뚝에 연기가 없는 집은 그날 저녁에 이제 쌀이 없어서 밥도 못 해 먹은 그런 집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또 불러다가 또 일을 시키고 또 그냥 쌀 갖다 주면 또 자존심 상해할까 봐서 또 소일거리 시키고 또 먹을 거를 챙겨주고 이렇게 마을까지 돌본 어떤 그런 마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자세 그러니까는 이게 더 확장되는 거죠. 자아가 내 가족, 내 남편, 자녀, 내 손자, 손녀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 또 그 고장의 사람들까지 돌보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현대의 어떤 여성상을 이제 그려본 것 같아요. 이문열 선생님께서.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이제 이문열 선생님 책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. 쉽지가 않아요. 이 선생님 책이. 그래서 이제 이거 한 3분의 이 읽을 동안 참 어려운데, 근데 요런 책들은, 읽을 때 되게 어려운 책들은 또 남는 것도 되게 많아요. 여행에서도 그렇잖아요. 여행에 힘들고, 진짜 힘들게 한 여행은 기억이 오래 남아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하는 게, 읽을 때 진짜 어렵거든요. 이,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여자의 어떤 그런 삶, 조선 그 당시에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문체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데 또 이거를 끝까지 읽어낼 때 또 이 어떤 그 당시 어떤 정신이 우리의 여성들의 삶에 이 한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우리 후손까지 우리의 어떤 정신이 예, 그 후손까지 이어지는 우리 자아의 확장, 그 가문의 그 연속성, 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문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그 힘이 여성에서 온다는 어떤 그 가장 큰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거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쌍학점이라고 여기서 이제 쌍학점이 뭐냐면 그 여자의 순절, 그 남편을 향한 이제 순절에 대한 건데 요즘에 뭐 순절 그건 말도 안 되고 웃기잖아요. 근데 저는 요것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이제 비디오에서 한번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인데 물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렇죠. 남편도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순절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여자는 이제 남편이 먼저 갔을 때 순절 그 순절이 이제 꼭 이게 그 당시 조선시대 그 당시만 지켜지는 것인가 아니면 저는 이제 현 시대에서도 그 점을 한 번은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. 그 부부가 둘 중에 이제 한 명이 먼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을 때
다음에 남은 삶, 이 세상에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그건 하나의 명상, 그 부분 한번 명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쌍학점에 대해서 나와요. 쌍학점. 뭐냐면 이제 그 학 두 마리를 이제 키워요, 집에서. 근데 한 마리가 병으로 이제 쓰러져서 이제 죽게 돼요. 그러니까는 딱 나머지 한 마리는 아예 그 밥을 안 먹어요. 밥을 안 먹고 자기도 이제 죽어버려요. 그래서 어떤 그런 절개, 그 절개에 대해서 딱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저는 이제 뇌리에 딱 남게 되죠. 왜냐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순절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명상하고 있었으니까 요런 이야기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딱 저 뇌리에 딱 박혀요.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은 참 읽게 되지도 않고 쉽게 읽게 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쉐어해 봤어요. 그래서 다음에도 천천히 제가 좀 이런 책들이 있으면은 또 쉐어하는 기회가 될게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